자, 내일이 서술형 평가죠. 서술형 평가는 물론 여러 가지 전범위적인 이번에 보는 중간고사 전범위를 다루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절대부등식은요, 명제 파트의 그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에 의해 당연한 결과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절대부등식은 또 뜻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왜 항상 성립을 하는지 뭐 증명을 하는 것도 요구가 되고,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응용된 특정 상황에서 빼빼로 받았어요. 맛있겠죠? 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하여튼 뭐 이걸 이용한 응용 문제에서도 이게 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 좀 알고 알아야 하니까 연습을 좀 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부등식의 증명이나 아니면 절대부등식의 증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성질 중에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이거예요. 절대값 a를 제곱하면요, 그 값이 a를 제곱한 것과 같습니다. 왜요? a가 음수여도 절대값을 치우면 제곱해서 양수가 되고요, a가 음수여도 제곱하면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값은 똑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죠.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곱한 것은요, 절대값 a, b와 같습니다. 양수를 만들어 놓고 곱해 놓고 양수를 만들어 놓나, 곱 자체는 일단 절대값이 같잖아요. 뭐 결과물이 양수든 음수든지 가네요. 또 그리고 그런 거, 절대값 a, b는요 그냥 a, b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a, b가 양수다 그러면 절대값 a, b랑 그냥 a, b는 같겠죠. 근데 a, b를 곱했더니 음수다 그러면 절대값 a, b가 양수인 절대값 a, b가 음수인 a, b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세 가지 성질이 좀 많이 나오고, 요걸 좀 쓸 줄 아셔야 증명이나 문제 풀이가 가능하니까요. 요걸 꼭 염두에 두고 영상을 보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좀 접어야겠네요. 자리가 없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다뤄볼 문제는 뭐 이런 거예요. 뭐 다음 부등식을 증명해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절대값 a-b의 절대값이랑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이게 더한 게 더 뭐 크거나 같다. 이게 그러니까 증명하는 소리, 이게 맞다는 소리예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아요. 뭐 증명하라는 소리인데, 자 한번 볼게요. 결과물이 절대값을 씌웠으니 양수입니다. 양수끼리 더했으니 양수입니다. 양수끼리의 대소관계는 이게 통한다고 이 전 영상에도 얘기를 했죠. a랑 b가 같으면 a제곱과 b제곱이 같다. 맞는데 a와 b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으면 a랑 b랑 같다. 이것도 통한다고 했죠. 자, 이거에 의거하여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또 하나,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과 같다고 했으므로 양변을 제곱했을 때 a-b의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a-b의 제곱과 같아지게 되고요. 자,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은 조금 천천히 해보면은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이 됩니다. 아까도 요거 자, 다시 쓰면은 그냥 a제곱 더하기 2, 요거 아까 얘기했었죠? 합친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b의 제곱, 이쪽 제곱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양면에서 a제곱과 b제곱을 없애고 양변을 2로 나누면요, 이거 등호가 아니고 이건데, 자, 양변을 2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ab가 절대값 a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아까랑 달라요. a 곱하기 b가 음수다, 얘 양수 등호 성립하죠. a 곱하기 b가 음수다, 얘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다시, a 곱하기 b가 음수다, 얘 양수 등호 성립하고, a 곱하기 b가 양수다, 얘 음수 얘 양수, 당연히 양수 쪽이 크죠.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위의 부등식을 증명하는 과정이었고요. 자, 다음. 자, 요거랑 비슷한 문제인데 요런 것도 있어요. 뭐 절대값 a에서 절대값 b를 뺀 것이 a와 a 빼기 b의 절대값과 항상 작거나 같니? 이거 증명하래요. 증명 한번 해보죠. 뭐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지는 않은데
일단 양변을 일단 제곱을 해보겠어요. 양면을 제곱을 하면은, 자, 이거 전체의 제곱이, 이건 아까 이거 같다 그랬죠? 이거 같으니까, 자, 이걸 풀어보면은 절대값 A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똑같다 그랬으니까 없어지고, 이거 합쳐지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절대값 AB가 AB보다 작거나 같다. 아이고, 마이너스 2로 나눴죠? 부동어가 바뀌어야 돼요. 절대값 AB가 A보다 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부등식을 활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될 텐데요. 일단 절대부등식에 나온 두 가지 공식에 대해 좀 알아볼게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인데, 어떤 두 양수 A와 B에 산술적인 평균은 더해서 반띵하는 거고, 기하적인 평균은 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다. 근데 산술적인 평균이 기하적인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더라, 뭐 이런 얘기고,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적용시킬 때는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코시 씨와 슈바르트 씨가, 아우 이름도 길어, 뭐 둘이서 증명한 거 보겠습니다. A제곱이랑 B제곱이랑 더한 거랑 X제곱이랑 Y제곱이랑 더한 것을 곱하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산술기하평균, 요것을 문제에서 언제 쓰느냐, 아니면 뭐 쓰는 건 뻔히 아는데 이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 공식을 잘 보고 이 공식의 형태 자체를 머릿속에 넣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문제를 통해서 이런 건 저렇게 적용을 시키고 저런 건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겠구나, 이런 연습도 필요하겠지만, 또 문제를 풀면서 계속 요 형태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것이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이건 필수예요. 이런 조건 하나입니다. 코시-슈바르트는 A와 B와 X와 Y가 모두 실수일 때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 등호 얘기를 안 했군요. 산술기하평균은 A랑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하고요. 코시-슈바르트 같은 경우는 저기 X분의 A랑 Y분의 B가 같을 때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A와 B가 양수이고 A 플러스 2B는 3이라고 합니다. 이때 A분의 1과 B분의 2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요걸요. 자, 보세요. A 플러스 2B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2를 곱해볼게요. 그럼 얘는 저기 분배법칙에 의해서 5 더하기 A분의 2B 더하기 B분의 2A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의 값은 A와 B의 값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이쪽은 어차피 고정된 상수값이니까 이쪽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A분의 2B와 B분의 2A를 더하면요, 산술기하평균 어떤 두 수를 더하면요 그 곱의 루트 씌운 거의 2배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어떤 두 수를 더한 거는요 그 두 수의 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의 2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루트 안에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나 루트 안에 있는 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A 약분 B 약분, 이제 안에 저기 4만 남죠? 2루트 4, 즉 4가 되고요. 이 주어진 식은 산술기하평균에 의해서 최소값이, 자, 요거 중요한데 산술기하평균에서요 오른쪽 값은요 왼쪽 값의 최소값이 되고요, 왼쪽 값은 오른쪽 값의 최대값이 됩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묻냐면 두 수의 합의 최소는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가 있고요, 뭐 가로는 A이고 세로는 B인 직사각형의 뭐 둘레의 최대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어요. 다 이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쨌든 아까 고정된 값 5와 이놈은 최소값이 4예요. 한마디로 이 식은 9보다 크거나 같겠죠. 최소값이 9겠죠. 근데 이 아까 말했지만 3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3을 곱했을 때 최소가 9, 즉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최소값은 3보다 크거나 같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지요. 다시 말하지만요, 와 내가 저 생각을 어떻게?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거 생각이 들 때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자, 그 다음 문제 들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와, 이제 코시주바르트 한번 해볼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 1이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거 뻔하죠. ax 더하기 by의 뭐 최대값을 물을 수도 있고 최소값을 물을 수도 있고 범위를 물을 수도 있어요. 이제 범위를 찾으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아까 필기했던 거 다시 가져와 보면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코시주바르트 부등식입니다. 여기 이거 있고요. 여기 있는 이거 있고요. 여기 있는 이거 여기 있네. 코시주바르트 부등식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시주바르트 부등식을 일단 써보면은 자연스럽게 문제를 푸는 식이 써지죠. 이건 뭐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 수준. 딱 보면 사이즈가 딱 나오죠, 바로. 자, a, b, x, y가 실수일 경우 다음을 만족을 하면 되는데요. 물론 이 문제의 전제는 a, b, x, y가 실수라는 겁니다. 봅시다. 1 곱하기 9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x 플러스 by의 제곱, 즉 9. 제곱을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는요, 제곱을 했을 때 9보다 작대요. 즉 ax 플러스 by는요, 제곱했을 때 9보다 작아야 하므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겠죠. 이것이 범위예요. 그럼 최대값은 이거죠. 최소값은 이거예요. 여기까지 되면요, 뭘 물어보든지 간에 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코시주바르트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또 뭐 이제 3개짜리 코시주바르트 부등식이 있는데 어휴 이러지 마시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이거 z제곱의 곱은 착착착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좀 지울게요. 이런 3개짜리 코시주바르트 부등식도 존재하고, 등호는 뭐 x분의 a가 y분의 b가 z분의 c와 같을 때 이게 등호 성립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요걸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게 있겠죠. 뻔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4고요.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뭐 9일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뭐 범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결과만 내면 됩니다. 자, 코시주바르트 부등식을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랑 이걸 곱하면 이거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4라고 했고 얘는 9라고 했어요. 4, 9, 36 제곱했을 때 36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는데 6보다는 작아야겠죠. 범위는 이거, 최대값은 6, 최소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그냥 딱 보면 그냥 공식 써야 되는구나 딱 보이는 거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거 있겠다. 이거 아마 나올 거예요. 직육면체 각 모서리의 길이를 x, y, 뭐 z라 할 때 대각선 길이의 최소값. 대각선 길이의 최소값은 무엇이냐? 대각선 길이를 a라고 할 때 대각선 길이는 중3 때 배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여기서 뭘 구해야 하냐? 뭐를 주어야 하냐면요. 자, 일단 코시주바르트 부등식 써보고요. 잠깐만. 코시주바르트 부등식을 쓰려면 어떤 또 다른 뭐 A, B, C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둘레의 최소라고 하면 되겠구나. 둘레의 범위라고 해야 되나? 최소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최대, 아니면 최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둘레? 자, 코시주바르트 부등식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 이건 여기 있고, 그럼 이게 둘레? 둘레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빨리 말할게요. 여기서 이제 ABC를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A는 1, B는 1, C는 1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면요, 1제곱 더하기 1제곱 더하기 1의 제곱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뭐 z의 제곱
111이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이 식이 3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이 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보다 크다. 이것은 이제 둘레를 이야기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대각선 길이를 줘야겠다. 대각선 길이가 우리 3이라고 할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9가 되겠죠? 루트 씌운 게 3이니까요. 그럼 27.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이 27보다 작다는 소리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범위가 마이너스 3 루트 3보다 크고 플러스 3 루트 3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지금의 둘레는요, x가 4개, z가 4개, y가 4개 있으니까 여기 양변에 4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12 루트 3 4x 더하기 4y 더하기 4z가 12 루트 3보다 뭐 작거나 같다. 그럼 둘레는 최대값이 12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최소값은 안 물어보겠죠? 왜 둘레인데 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됐고, 둘레의 최대값은 11 루트 3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A랑 B랑 C를 우리가 스스로 설정하는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본 거거든요. 지금 뭐 그냥 머릿속에 직선에서 내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가 않았는데 이해 부탁드리고, 한 요 문제 좀 잘 봐주세요. 요런 방식의 풀이법을 좀 잘 봐주세요. 자, 그럼 또 이거보다는 좀 쉬운 건데 이제 조금 일반적인 걸로 가볼게요. 아까 건 참 중요한 문제고, 요건 좀 아까 건 중요하고 특별한 문제, 이건 좀 평범한 문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뭐 1인데 그래서 뭐 2x 더하기 3y 더하기 6z는 뭐 어떻게 되게 이거의 뭐 최대값과 최소값 아니면 범위 뭐 이런 걸 구해라.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쌤이 지금 자꾸 쓰는데 이 모양 자체가 머릿속에 있으면은 이걸 굳이 쓰지 않아도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면은 지금 이 상황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 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A는 2, B는 3, C는 6처럼 6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죠. 얘는 4, 9, 16이니까 더하면은 이건 36이구나. 더하면 49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곱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거에 뭐 블라블라의 제곱이 되더라. 이거 몇이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죠? 제곱했더니 49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2x 플러스 3y 플러스 6z는요 7보다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게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이거 구하시면 되고,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이거 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건 그냥 형태만 딱 보고 코시-슈바르츠 써야겠다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응용이 되면은 그럼 최대값이 7인데 언제 최대값을 가질 수 있겠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고요. 아까 다시 펴보면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등호가 성립하려면 x분의 a와 y분의 b 아까처럼 3개일 경우 z분의 c 이게 다 같아야 등호가 성립한다고 했었죠. 볼게요. 그럼 아까 이게 2, 3, 6이었으니까 등호가 성립하려면, 즉 최대값이 되려면 2분의 x 더하기, 이게 아니 반대로 썼네요. 더하기래 또 x분의 2랑 y분의 3이랑 z분의 6이 모두 같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푸느냐, 이게 어떤 k값을 일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분의 2가 k니까 x는 k분의 2, y분의 3이 k니까 y는 k분의 3, z분의 6이 k니까 z는 k분의 6 이렇게 되겠고요.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x를 제곱한 거, y를 제곱한 거, z를 제곱한 걸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현재 k제곱분의 49가 나오게 되고요. 한마디로 k제곱은 49, k값이 몇일 때? 7일 때 본 2x 플러스 3y 플러스 6y는 최대값 7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지금? 잠깐만요. 얼마? 7이다. 조건이지. 네, 요게 7이면 최대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기 K가 음수면 이게 나오는 거고 K가 음수면 이게 나오는 거고 뭐 그렇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요. 저기 A랑 B가 양수일 때,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A 더하기 B분의 1이랑 B 더하기 A분의 2랑 곱했을 때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묻게 될 거예요. 모양만 언뜻 보면 무슨 코시저바라처 부등식 같은데 이게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이 괄호를 풀면 자 이렇게 됩니다. 나쁜 놈들. 자 괄호 풀면 이렇게 간단해지는 것을 굳이 괄호를 묶어서 줘요. 그러면은 3 더하기 AB 더하기 AB분의 2 이런 식으로 얘는 변하게 되고 얘는 고정된 수고 얘가 변하겠죠. A 값과 B 값에 따라. 여기 쪽에서 산술기하평균을 쓰면요. AB 플러스 AB분의 2는 2 곱하기 루트 AB 곱하기 AB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이 값은 2 루트 2가 됩니다. 이 값의 최소값이 2 루트 2이므로 주어진 식은 3 플러스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겠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고요. 이 문제가 이제 조금 변형이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A 플러스 B분의 1 곱하기 B 플러스 A분의 2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려면 K 값이 최대 몇 가지 되겠느냐, 최대 몇 가지 가능하겠느냐 이런 걸 묻는데요. 이거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똑같죠 지금. K가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되죠? 왜? 이 식은 3 플러스 2 루트 2보다 클 거니까 1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2면 되겠죠. 3이어도 되겠죠. 최대 몇 가지 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K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은 3 플러스 2 루트 2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비교적 일반적인 문제였고 조금 더 우리의 심장박동을 빨리 뛰게 해줄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x가 마이너스보다 클 때니까 자 x 더하기 x 플러스 1 분의 1 마이너스보다 크니까 자 이거 성립이 되죠. 이것 때문에 이건데 자, 이렇게 하면 됐다.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최소값이 되기 위한 또 x값 구해라 뭐 이런 식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산술기하 평균을 쓰려고 봤더니 이거 그냥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쌤이 아까 앞에 문제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뭔가 싹싹 이게 약분이 되어줘야 뭐 깔끔하게 나오는데 지금 약분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하지? 약분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x 플러스 1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x라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보세요. 이렇게 식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1 빼줘야 되니까. 아까 한 얘기지만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이건 이제 x의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 부분만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은요. 자,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2 빼기 1이니까 얘는 1, 즉 이 식과 같죠. 이 식의 최소값은 1,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식의 최소값 또한 1이다 라는 그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내실 생각이면 이렇게 내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 요런 것도 낼 수 있겠고 어떻게 하면 돼요? 산술기하 평균 썼을 때 딱 깔끔해지도록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감이 오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 우리 아까 어딨지? 이거 까먹었네. 우리 아까 어딨냐? 이거 있죠? 이거 산술기하 평균이었는데 이 분수식이 항상 만족하기 위한 K 값을 찾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산술기하 평균 얘기였죠. 이게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보자. 코시-슈바르트 흉내를 내야 되는데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이 알파 그다음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알파 값이 최소 몇이어야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살짝 방향을 바꿔줄게요. 좌우 방향을 바꿔서 쓰면은 이렇게 돼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구나 좀 보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아요. 1이라는 건요. 이거를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형태를 띄게 쓰려면요. 이렇게 되어야 하죠.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해요. 여기가 며칠 때요? 3일 때요.
그럼 이쪽이 지금 커야 되잖아요. 4면 성립할까요? 하죠. 2면 성립할까요? 안 되죠. 왜? 3일 때보다 작아지니까요. 그러면 요 알파는요, 3이거나 4거나 5 이래야 되는 거예요. 2면 안 되고. 그럼 알파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겁니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코시-슈바르처 부등식이 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풀어줬던 활동 어디 갔어? 얘랑 부디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다른 문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x분의 a 더하기 y분의 b는 뭐 1이다. 대신 a랑 b는 뭐 양수여야 되고요. 벌써 여기서 느낌 와야 돼요. 이거 산술기하구나. 느낌 와야 돼요. 자, 이걸 만족하는, 잠깐만, 이걸 만족하느라고 설명하면 안 되고, 잠깐만요. 요걸 일단 그리고, 이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직선이죠.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그런 직선이 되겠고, 뭐 요거 위에 점 뭐 a가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2다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 문제를 참 정리 좀 하고, 이랬어요. 이 직선이 이걸 항상 지난대요. 이걸 지나는 상황에서 삼각형 OBC가 아니고 여기를 점을 A, 여기를 점 B라고 하면 OAB의 넓이에 관한 문제, 이 넓이의 뭐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겁니다. 문제가 좀 어지러웠는데, 자, 점 A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 있고요. 그 직선의 X좌표, Y좌표로 이루어지는 이 삼각형, X축, Y축, 이 직선에 의해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차근차근 해볼게요. 이 직선이 이 점을 항상 지나므로 여기다 2를 넣으면 성립을 해야 합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 결국 2a 플러스 b는 2다를 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요. OAB의 넓이를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려면, 자, 이쪽 길이, 여기 절편이 A니까 가로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B, 즉 2분의 1 AB의 최소값이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묻는 거예요. 자, 문제 이렇게 된 겁니다. 2A 플러스 B는 2일 때 2분의 1 AB의 최소값은 무엇이니? 이거 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줍니다. 이걸 보고 이거임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산술기하 평균. 자, 마음이 편해지죠. 산술기하 평균식을 일단 써봅니다.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2AB. 그럼 여기서 얘가 2니까요. 양변을 2로 나누면 루트 2AB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양변을 제곱을 하면은, 잠깐만요. 제곱했을 때 1보다 작아야 하니까 2AB는 1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물론 A와 B가 양수이므로 0보다는 클 거예요. A와 B 둘 중에 어느 수도 0이 되지 않으므로 0 초과입니다. 자, 이 결론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2분의 1 AB니까 이거에서 이걸 알아내고 싶으면 양변을 4로 나눕니다. 양변을 4로 나누면 됐다. 2분의 1 AB 최대값이 4분의 1이다가 나와버리네요. 이게 최소값이 아니었나봐요. 잠깐만요. 문제가 처음부터 잘못됐네. 다시. 나 뭐 하는 거지? 잠깐만요. 문제 다시 낼게요.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라는 이 직선이 1,2를 지날 때 삼각형 OAB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였다. 미안해요. 자, 봅시다. 아까도 잠깐만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일단 이 직선이 이 선 위를 지나야 되니까 1이랑 1을 넣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다음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여기다가 A 넣고 0 넣으면 성립을 하죠. 그럼 여기가 A, 0 B 넣고 0 넣고 B 넣으면 성립하죠. 여기가 0, B. 절편 때문에 되겠어요. 좀 헷갈렸네요.
그럼 이쪽 길이는 b, 이쪽 길이는 a, 결국 넓이는 2분의 1 ab가 맞아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산술기하 평면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2는 2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b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a, b분의 2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1이죠? 좋아요. 그러면은 어디 보자. 양변을 2로 나누어요. 그러면은 ab분의 2가 4분의 1보다, 잠시만요, 2분의 1보다 작으려면 4분의 1보다 작아야겠죠? 물론 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바, 그럼 여기서 양변에 AB를 곱하면, AB는 양수이기 때문에 부동식 안 바뀌죠? 양변에 AB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 2분의 1 AB는 2를 곱했죠? 4보다 크거나 같다. 됐다. 우리가 구하는 2분의 1 A, B의 값은요, 최소값이 4이다. 최소값이 맞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요런 문제, 어떤 직선식이 주어지고 어디를 항상 지난다, 뭐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은 무엇이겠느냐, 요런 걸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 잘 보시고요. 이따 봅시다.